이해운 장관을 임명하고 김성식 부의장까지 임명하자 국힘은 그대로 밑바닥이 드러나고야 말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28일 내놓은 경제인사는 파격이라는 말로 덮기엔 의도가 너무 또렷합니다. 초대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해운을 지명하고 동시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성식을 임명했습니다. 여기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으로 이경수 에이블퓨전 의장을 임명했고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김종고를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 홍지선을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보수 명예직 특별보좌관 자리도 새로 만들면서 정무특보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정책특보로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임명했습니다. 대통령실 브리핑을 맡은 이규현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인사철학을 통합과 실용의 두 축으로 설명했고 경제와 예산 분야에서 이들이 전문가이며 실무 능력을 갖췄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심은 기획예산처입니다. 기획예산처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편성과 재정기획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실 산하로 신설되는 기관이고 내달 2일 출범한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무슨 정책을 하겠다고 발표하는 건 말입니다. 하지만 예산은 손입니다. 돈의 흐름을 누가 설계하고 통제하느냐에 따라 정책은 현실이 되거나 종이에 남습니다. 그래서 초대장관 후보자 지명은 단순한 자리 채우기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재정과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끌고 가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이해원을 두고 이규현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력과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경력을 언급하며 정책과 실무에 능통하다고 설명했고 경제민주화 철학에 기반해 최저임금법이자 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불공정 거래, 근절과 민생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바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곧 출범하는 기획예산처가 국가중장기 전략을 세심하게 수립해 미래성장 동력을 회복시킬 적임자라는 평가도 덧붙였습니다. 이 지명 하나만 놓고 보면 국힘당은 익숙한 방식으로 공격을 걸 수 있습니다. 보수 정당 출신을 데려다 포장한다거나 정책 실패를 인사로 덮는다 같은 프레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배현진은 이해원 합류를 두고 정치적 도의를 넘어선 명백한 배신행위라고 규정하며 중앙당에 즉각 제명을 권고한다고 했고 자기 출세를 위해 양심과 영혼을 팔았다는 식의 과격한 표현까지 꺼냈습니다. 주진우도 경제 폭망에 대한 물타기라고 비판하면서 시켜준다고 하나라고 비꼬았고 전국민 25만 원을 언급하며 환율, 물가, 부동산 전세, 월세 문제를 한꺼번에 엮어 정책 방향 전환을 주장했습니다. 말은 센데 그 말이 드러내는 건 결국 국힘당의 판단 기준입니다. 사람을 정책으로 보지 않고 소속으로 먼저 재단하고 국정 운영의 관점이 아니라 조직 결속의 관점으로만 반응하는 습관 말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 반응이 어디로 흘러갈지 이미 계산해 둔 듯합니다. 이해원 지명과 동시에 김성식 임명을 함께 묶어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경제 분야의 대통령 직속 헌법기구로 주요 경제정책을 대통령에게 직접 조언하는 역할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김성식이 장관급 부의장을 맡는다고 했습니다. 이규현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김성식을 두고 소신이 뚜렷한 개혁 성향의 재선 국회의원 출신이라며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간사, 4차 산업혁명특위위원장 등 정책 역량을 인정받아왔다고 했고 구조적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인공지능 전환 등 혁신 과제를 이끌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성식이 한나라당에서 활동하다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등 중도 보수 진영에서 활동해온 인사라는 설명도 뒤따랐습니다. 대통령실이 이 질문을 예상하지 못했을 리 없고 친이로 불리는 두 전직 국회의원을 경제 분야에 기용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통합과 실용을 다시 들고 나온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서 국힘당은 더 불편해집니다. 이해원 한 사람에게 배신 프레임을 씌우면 김성식까지 같은 틀로 묶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국힘당의 말은 스스로를 찌릅니다. 장관급 자리를 맡아 국가경제정책에 조언하거나 예산을 설계하는 역할이 배신이 되어버리면 국힘당이 말하는 국가는 무엇입니까? 정당의 소유물입니까? 국민을 위한 공직수행이 정당 내부 규율을 깨는 행위로만 해석되는 순간 국힘당이 드러내는 건 정치적 도의가 아니라 폐쇄성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국힘당이 정부 인사를 바라보는 기준은 능력과 성과가 아니라 우리 편이냐 아니냐라는 진영 논리라는 고백에 가깝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카드는 바로 그 지점을 찌릅니다. 인재를 진영 밖에서 데려오면 국힘당이 얼마나 격렬하게 반발할지, 그 반발이 얼마나 촌스럽게 보일지, 그 모습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국힘당은 아직도 그 수준이구나라는 확신을 줄지 그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로 이혜원과 김성식의 실무 능력을 평가해 기용했을 가능성은 당연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정치에서 가능성만으로는 설명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인사는 실무와 메시지가 동시에 움직이는 형태입니다. 밖으로는 통합과 실형을 앞세워 중도 보수 영역을 흔들고 안으로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한주를 통해 정무와 정책 자문 라인을 단단히 세웁니다. 정무특보와 정책특보가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설명까지 붙인 건 자리 나눠먹기 비판을 선제적으로 막으려는 장치로 읽힙니다. 국힘당이 더 곤란해지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만든 딜레마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혜원이 일을 못하면 국힘당은 봐라, 역시 저쪽 사람은 안 된다라고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 공격은 동시에 국힘당이 키운 인재가 이 정도였다라는 반사 타격을 부릅니다. 반대로 이혜원이 일을 잘하면 국힘당은 더 난감해집니다. 예산과 재정은 성과가 숫자로 남습니다. 성과가 찍히는 순간 국힘당은 무작정 비난하기 어려워집니다. 더구나 국힘당이 당장 제명을 들먹이는 장면이 같이 남으면 국민은 이렇게 읽습니다. 성과로 평가해야 할 공직을 감정과 충성심으로 관리하려 했다고 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은 국힘당이 어떤 선택을 해도 불리해지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국힘당이 이 문제를 경제와 예산의 싸움으로 끌고 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배현진의 언어는 정책 비판이 아니라 낙인입니다. 주진우의 언어는 경고처럼 보이지만 지명과 거시지표를 한 문장으로 묶어 물타기라고 단정하는 방식입니다. 국민이 듣고 싶은 건 왜 그 사람이 부적격인지입니다. 예산처가 분리신설되는 구조가 어떤 위험을 낳는지, 국무총리실 산하로 예산 기능을 옮기는 게 재정 책임성과 견제 구조에 어떤 문제를 만들 수 있는지, 이혜원이 과거 어떤 의정 활동을 했고 그 성향이 정부 재정 운영과 어떻게 충돌할 수 있는지 이런 구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앞에 나온 건 배신과 물타기입니다. 이러면 국힘당은 정책 정당이 아니라 조직 정당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선은 또 하나의 효과를 노립니다. 국힘당이 평소 즐겨 쓰는 공격 문법을 무력화하는 겁니다. 국힘당은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면 편향이라고 말하고 어떤 인사를 하면 코드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수 정당 출신이라는 표식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힘당은 논리를 바꿔야 합니다. 보수 정당 출신도 결국 이재명 정부에 흡수돼 포장용이 됐다로 가면 그 말 자체가 인재를 정당 소유물로 보는 인식으로 이어집니다. 보수 정당 출신이니까 괜찮다로 가면 기존의 공격 프레임이 깨집니다. 어느 길로 가도 국힘당의 말은 이전보다 설 자리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감정적 언어가 앞서 나오고 당내 징계 이야기까지 빠르게 튀어나옵니다. 논리로 싸우기 어려울수록 사람을 때리게 됩니다. 이 장면을 더 크게 보려면 국힘당이 누구를 배신자라고 낙인 찍을 자격이 있느냐는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이 정치적으로 성공하려면 실무가 받쳐야 합니다. 이혜원이 기획예산처 출범 과정에서 국가중장기 전략과 예산 설계를 어떻게 잡는지, 재정기획 기능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결과가 국민 삶에 어떤 변화로 이어지는지가 결국 평가 기준이 됩니다. 김성식도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어떤 조언을 내놓고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지로 판단받게 됩니다. 그때 국힘당이 정책으로 맞붙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또다시 낙인과 비난으로만 버틸지 국민은 또 보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의 반응을 보면 국힘당은 아직도 정치가 왜 낡아 보이는지를 스스로 증명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국힘당의 가장 큰 문제이고 이 인사가 만들어낸 가장 큰 효과입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정치 박사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